네,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저희 댓글창에 주신 질문 중에 좀 의미가 있다, 다른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모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덧붙여 해드리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졸업과 임박해서 학폭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과연 학폭이 진행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폭위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 초등학교 6학년 거의 말에 학폭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폭 열리기까지 꽤 시간이 되죠.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때 3월이나 4월에 학폭이 개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호 조치 이상 나오면 중학교급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겁니다. 조치가 나온 당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적히는 거고, 중3에서 고1을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고3에서는 성인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문의가 많으신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2월 말까지는 학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도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폭 신고했다라고 하면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없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거 알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려고 해요. 전화해서 만약에 안 해주면 빨리빨리 진행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피해자는 고2예요. 가해자는 고3이고 이제 졸업하려고 해요. 그러면 피해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학생이면 무조건 학폭이 개최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2, 가해자가 고3 그래서 넘어가는 시점이면 피해자만을 위해서 학폭위는 개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년 재판, 소년 보호 사건에서 심리 불개시 결정에도 혹시 불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라는 건 혐의는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리거나 아니면 경미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는 이게 혐의 있다라고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보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증거가 약하거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예 심리는 재판을 얘기합니다. 심리를 개시하지 않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이거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냐?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심리가 개시가 되죠. 심리가 개시가 되면 1호부터 10호까지 요거는 항고의 대상이 돼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영호와 같은 불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분을 내릴 정도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불체분은 어쨌든 심리가 개시된 이후의 영역이고 심리 불개시 결정은 아예 심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고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불복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학교폭력위원회 날짜가 나왔는데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꾸 연장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 피말려 죽겠는데. 연장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 쌍방일 수도 있죠. 자꾸 사안을 추가하는 경우 다시 조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폭위가 개최됐던 게 유예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거나 형사 고소돼서 절차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폭위 날짜가 점점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이슈라고 하면 학폭위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보고 싶거든요.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 중에 보면 먼저 욕해서 나도 욕을 했는데 먼저 해놓고서 본인이 학폭 신고를 한대요. 그럼 본인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욕이라는 건 이제 모욕이거든요. 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욕을 먼저 해놓고 학폭 신고를 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학폭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느냐, 물론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법원 판례는 법 2조에 나와 있는 행위 유형 말고도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안이 다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 불복 절차 두 가지 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나 절차가 진행되면 나한테 알려준다고 돼 있었죠. 그러면 참가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댓글 내용 보면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자료를 상대 측도 다 볼 수 있냐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참가 신청을 하면 나도 마찬가지의 동등한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그다음 피신청인 교육청, 그다음 내가 내는 거, 참가인 내가 내는 모든 서류를 3명이서 다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자료는 다 볼 수 있다. 당연히 판단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도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으로 댓글에서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을 제가 빼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